입에 쓴 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충신이다. 박용진 의원의 이 발언도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 같은데요. 오버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유시민 이사장은 그런데 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싸고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아직도 팩트에 관한 것이다. 이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걸 확인하지 않은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짐작과 추측과 희망사항을 결합해서 절대 부적격이다, 위선자다, 이중인격자다, 피의자다. 저는 이것 전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천박하다, 위선자다 딱 단죄해놓고 그리고 조국 편드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이고 진영 논리다. 이거는 횡포죠. 반지성주의고 선동이에요. 대학생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촛불을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나의 판단이 어떤 사실에 의거하고 있는가. 확정된 사실이 일부 있다고 할 때 그 사실로부터 내가 내린 결론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가. 근데 나라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오버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또 대학생들 향해서 촛불 들었다고 다 그거 자유로운 건 아니다. 라고 본인의 생각을 대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듯 한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조근조근 대담 속에서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사실 이 격앙된 분위기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시민의 20대와 박용진의 20대 그리고 오늘의 20대 대학생들의 피해 온도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린 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실 하나로 욱하고 나오는 수 있는 게 그 젊은 이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역사가 변화해 왔죠. 대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 유시민 이사장이 대학생일 때, 제가 대학생일 때, 그때는 SNS도 없었죠. 대자보 하나였습니다. 대자보 하나로 이런 사실이 벌어졌다. 저 때는 그랬어요. 수서비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경제계, 정치계가 다 정경유착으로 엉켜가지고, 이 재벌들이 우리 서민들 다 쫓아내고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뒤 잘 못 재고 나가서 데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정 전체가, 그리고 3당 야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욱해서요, 어떻게 국민이 선출해준 정해진 의석을 이렇게 니네들 마음대로 뒤집니? 라고 해서 데모 나갔습니다. 그게 앞뒤 잘 못 재고 혹시나, 다른 상황 전체를 잘 몰라서 철부지같이 어른들이 올 때는 철부지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고민해서 나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학생으로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 그렇게 했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대학생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요. 조금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것들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잘 모른다고 성숙해 있지 못하다고 그들이 보는 것을 그렇게 윽박질러 버리면 4.19 세대가 87년 6월항쟁 세대, 80년대 운동하던 사람들한테 윽박지르던 거 되게 불편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또 87년 6월항쟁 세대가 저처럼 이렇게 또 다른 386보다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미흡하고 늘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른바 386 선배들한테 되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 많이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윽박지르지 마라. 여러분의 나이 때나 제 나이 때나 지금의 나이 때 20대들의 피해 온도 똑같고 세상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사랑의 깊이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학생들 너무 이렇게 구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 온갖 억측 다 헛소리다. 대학생들이 헛소리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학생들 여론 어떨까 좀 걱정되는데.
대학생들 여론이라기보다 앞서 우리 박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현재 20대 대학생들이 굉장히 기성세대에서 볼 때는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보이지만 제가 학교에서 보는 학생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쩌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많다 보니까 스스로 본인들이 합리적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여건에서 학생들 뒤에 대학생들의 순수한 촛불 뒤에 순수함이 아니라 뭔가 정치권에 무언가가 있는 것, 손짓이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시민 이사장은 물반 고기반이라고 했죠. 또 했었고요. 예, 그래서 대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진영 논리 아웃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입시 부정 문제나 입시 비리 문제,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을 진영 논리라고 덮지 말아라. 그리고 정치 공세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래서 이번 새롭게 하는 집회에는 학생증이나 뭐 재학 증명서나 뭐 이런 졸업 증명 이런 것들까지 오히려 지참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우리는 순수하게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보려는 논리는 이런 비리를 파헤치자는 것이지 정치적인 진영에서 우리가 여당 편을 든다든지 야당 편을 전혀 아니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조금 수준 높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뒤에 정치인들의 입김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주체들은 분명히 학생들의 순수성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정치권들의 입김이 조금이라도 여든 야든 들어가 있더라도 이걸 공개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나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정치권이 있다면 학생들의 촛불의 순수성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법사위 현장에 신호가 지금 잡히고 있어요. 지금 밖에 보실까요? 이 시각 국회 법사위 현장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법사위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맞은편, 민주당 맞은편에 한국당 법사위원들의 자리인데요. 지금 한국당의 최고위원회의에 법사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명민 박사님, 네. 영상 계속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증인을 부르냐 마냐, 네. 어디까지 부르냐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말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네, 굉장히 큰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1분이 채 안 되는 상태의 법사위가 파행이 됐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못 열린다면 사실상 청문회는 열릴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청문회 열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애당초에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서 9월 2일, 3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거의 극적인 상황으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다시 회의를 거쳐서 그래도 청문회하자고 9월 2일, 3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합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을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당장 청문회를 열기에는 증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법사위원회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이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서 여야 간 의견이 좀 다른 상황인데요. 조국 후보자 사건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나머지 정당의 입장은 팽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과반으로 의결하게 되면 민주당이 열세에 속하게 되는데 안건조정위원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 90일 정도 되는 기간 이것을 민주당 마음에 따라서 무한정에 연기할 수 있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럼 청문회하지 말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만약 오늘이 지나게 되면 법적으로 정한 청문 기일이 일단 끝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청문 보고서 다시 한번 채택해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을 텐데 과거의 관행에 비춰봤을 때 며칠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아마 그런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